며칠 전에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의 내년 예상 리포트 함께 했죠. 미국 사이트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해서 내년 말에 대한 예상까지 또 추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에 이르기까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은 내년에 주식이 2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하고 나왔어요. 그 세 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지만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같은 얘기를 했고 또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분기 또 상반기 바닥을 달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1분기? 사실 1분기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2022년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분기면 1, 2, 3월에 어느 날쯤, 어느 순간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S&P 500이 내년 어느 시점에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 주식은 경기 침체, 수익 전망 하향 및 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금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 내릴 거 예상해서 미리 선행으로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뱅크가 주식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다른 전략가는 주식시장이 2023년으로 향하는 한 가지 강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년에 16%의 랠리를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거죠.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세계적인 월스트리트의 이 투자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또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체방크 내년 연말에 예상을 3,800 3,900, 최고 4,2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다른 전략가는 2023년 말까지 16% 상승을 해서 4,600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평균 4,000 전후였는데 내년 말이 말이죠. S&P 500 기준으로 4,600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가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또 하나 에드워드 야덴이라고 있어요. 시장 전략가이자 경제학자입니다.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2023년 전망을 분석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야덴이는 야덴이 리서치 거기에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내년 연착륙 확률을 60%, 경착륙 확률을 40%로 봤습니다. 그러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될 확률을 더 크게 봤죠. 23년 말까지 야덴이는 S&P 500이 약 4,8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말 올 초 최고 지수 거의 나온 것이죠. 야덴이는 금리가 더 올라가서 경기 침체를 일으켜 내년에 금리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되면 내년에 금리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한동안 횡보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완화되고 연착륙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고 야데니가 얘기했어요. 또 야데니는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국 간의 이 긴장, 또 중국의 이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들, 이 요인들이 바로 미중 긴장도 문제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문제 상당히 큰 것입니다. 또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요즘 완화를 한다는데 앞으로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라고 야데니가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 지정학적 이 스트레스와 공급망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상승하게 되면 연준은 또 분명히 금리를 더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야데니는 S&P 500이 약 4,800까지 오를 수 있고 에너지, 금융, 기술 분야에서 가장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정말 2022년 많이 떨어졌죠. 이것을 견뎌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기술주를 보고 있어요. 기술은 좋아졌지만 기업 측면의 이익 펀더멘탈은 좋아 보이고 생산성 향상 측면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반도체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거의 모든 것? 4차 산업혁명, 앞으로의 미래에 거의 모든 것이라는 것, 반도체가 거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맥쿼리 자산운용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직 바닥 아니다. 다들 대부분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쿼리 자산운용도 아직 바닥 아니다. 주식 내년에 더 내린다 하고 우울한 전망을 냈는데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이런 어두운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맥쿼리 자산운용 2023년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내년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주요 자산군에 대한 투자 전망을 진단했습니다. 맥쿼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채권과 인프라 등 실물 자산의 투자 매력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은 다소 완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최대 2% 이상을 더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는 내년 연말개나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맥쿼리도 보고 있어요. 상저하고죠. 올겨울 에너지 안보 위기가 예상이 된 유럽은 내년에 더 큰 에너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벤 웨이 맥쿼리 자산운용그룹 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적 통화정책의 종료, 또 공급망 위기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 발발 등 이 다양한 요인으로 유럽의 우선순위는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하락세를 겪었으면서 이러한 요인은 2023년에도 지속적인 도전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안과 기업 이익 하향 리스크가 내년 주식시장을 한층 더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에 따르면 2005년 말부터 올해 3분기까지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것을 미국 외 선진국, 신흥국 시장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보면 올해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MSCI USA 지수를 기준으로 한 선행 PER 역사적으로 상위 25%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 선진시장과 신흥국의 경우 여전히 역사적 선행 PER이 중간값 수준으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기는 아직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 내년 경기 후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를 낮추려면 불가피하다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처음으로 경기 후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죠. BOE 잉글랜드 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언급했습니다. 딩그라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은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려면 기준금리가 연 4.5% 이하로 정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연 4.5% 아래에서 정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시장은 이 수준의 금리가 영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해서 연 3%까지 영국도 올렸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새로 나온 뉴스 기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